연간 한 100건 정도 할 때도 많았고요. 얘기하면 다 알만한 종교단체인데 재산이 한 수천억 원. 해소된 사건을 다시 우성이 의뢰를 해서 이걸 뒤집으신 거네요. 저를 한번 써보시면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프로드 워커 전명산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유한 우성에서 근무하시는 강덕한 변호사님을 모시고 대화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덕한 변호사님. 예, 반갑습니다. 네. 강덕한 변호사입니다. 네. 저는 2008년도에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2011년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우성에서 2011년도부터 근무를 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조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 법인은 2010년도 12월경에 이제 설립을 했는데 처음에는 전관, 그러니까 뭐 판사, 검사 출신 간 나오신 분들이 이제 설립을 했고 저는 이제 그때 처음 소속 변호사로 이제 들어가서 네.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민사, 기업, 형사 다 합니다. 네. 같은 사건이라도 여러분들이 관여를 하니까 뭐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혼자 할 수도 있고 어려운 사건을 여러 명이서 협업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보통 어떤 고객이 오셔서 이런 그 서비스를 의뢰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저는 이제 저희 법인에서 이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사, 그다음에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이런 곳에서 전연차 때 한 5, 6년 동안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연간 한 100건 정도 할 때도 많았고요. 100건 정도면 정말 뭐 다른 곳과 비교해도 많이 한 예, 이제 저는 뭐 그 당시는 되게 힘들었죠. 100건이라고 한다는 거, 1년에 한다는 거 힘들었는데 같은데. 한 5, 6년 동안 이제 트레이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남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경험한 변호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쉽게 하는 거를 남들은 안 해봤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서 저는 민사 사건에서는 저 자신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듣기로는 민사 부분이 거의 한 70% 정도? 예, 제 고객은 거의 뭐 그렇죠. 민사 사건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특화가 되셨던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조금 하시다 보니 이 분야가 전문 분야가 되신 건지. 일단 뭐 제가 사법시험 출신이니까 사법시험 공부를 했는데 할 때 민사하고 형사, 뭐 헌법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민사가 원래 제일 어렵거든요. 어려웠는데 저는 제일 쉬웠고 좀 자신도 있었고 공부하기도 좀 뭔가 성향이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자신 있는 분야고 계속해서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실력이 쌓이는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변호사님들은 좀 꺼려하시는 꼭 민사 분야인. 꼭 꺼려 하지는 않고요. 네네. 이게 각자 성향에 맞게 그렇죠. 이제 성향이 민사 쪽에 좀 민사가 저는 좀 맞았던 것 같고 사건도 원래 민사 사건이 원래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셨구나. 그래서 특히 민사 쪽에 이렇게 법률을 좀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강덕한 변호사님께 부탁을 드리면 참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횟수로 거의 한 15년 되셨잖아요. 예. 15년이라는 그 짧지 않는 기간 동안 하시면서 기억나시는 어려운 이런 사건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으셨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요? 제가 저희 법인 가서 한 4, 5년 차 때 한 2014년, 15년 이때쯤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교단체 실명을 거느리면 좀 혹시 오해될까봐 그냥 종교단체로 하겠습니다. 이게 얘기하면 다 알만한 종교단체인데 재산이 한 수천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종교단체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단체의 경영권은 사실상 이제 단체 운영을 책임지는 임원진을 어느 쪽에서 장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바로 그 임원지 구성을 두고 내부 파벌 간에 벌어진 다툼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법인에서 소송을 맡아서 처리해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패소한 사건인데 네.
저희 법인을 찾아오셔가지고 주로 제가 이제 그 업무를 처리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좀 어려운 사건이다. 어차피 진 사건이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판례를 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그 1심에서 그걸 놓친 것 같더라고요. 그걸 놓친 이유는 그쪽 1심 맡았던 변호사가 그걸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판사도 그런 판례가 있었나 하면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판결을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판례를 찾았고, 이게 그 판례에 우리 사실관계가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고,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풀어서 해서 저희가 이제 완전 이겼죠. 패소된 사건을 다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성이 의뢰를 해서 이걸 뒤집으신 거네요. 예, 그 후일담으로는 저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상대방 펌도 되게 대형 펌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을 때, 근데 이제 법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또 이겼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권이 한번 이게 넘어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걸 숙청이라고 해야죠. 쉽게 얘기하면 전에 있었던 흔적들을 이제 지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사건들도 그 뒤로 되게 많이 맡아가지고 저희 펌에서는 되게 수임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었죠. 예,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되게 큰 여파를 미친 사건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종교인지 제일 궁금하게 납니다. 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대표님만의 그런 성공 비결 그리고 핵심 역량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뭐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네, 자랑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이게 핵심을 빨리 파악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사건 처리가 좀 빠릅니다. 왜냐면은 예전 전연차 때부터 한 100건 이상을 한 5, 6년 동안 계속 처리해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또 하다 보면. 속전속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보면, 이 사건은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부분, 노하우가 이제 쌓이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니까 점점 빨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제가 서면을 잘 적습니다. 근데 서면을 잘 적는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적느냐. 이게 뭐, 의뢰인들을 만족시키는 서면도 뭐 중요하지만 저희가 재판을 하는 목적은 판사를 설득하는 판사가 보기 좋게 판사가 판결문을 쓰기 좋도록 떠먹여줄 정도로 서면을 써주면 재판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재판정에 가면 실질적으로 말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서면을 미리 내고 그걸 뭐 준비 서면이라고 하는데 재판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제가 하는 말은 재판장님 제가 서면을 제출했는데 몇 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네네. 뭐 이런 주장 그냥 강조하는 의미에서 몇 마디. 재판이 한 뭐 5분? 길어도 10분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고 쪽에서 소장을 내면 판사가 보고 그 판사가 그 서면 부본을 피고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피고가 그 서면을 보고 판사한테 그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그 반박 서면에 대해서 다시 원고가 제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게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판사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는 판사가 저희 사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휘발성이지 않습니까? 서면은 남아 있는 거니까 결국 판결문은 쓸 때 제출한 서면을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면 싸움입니다. 서면 싸움. 저도 변호사가 말을 잘하는 걸로 말만 잘하면 되지 않은가라는 이런 이제 편견이 있었는데 서면 싸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서면을 보고 이 변호사가 실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딱 보면 압니다. 이해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런 편견을 가지시는 분명히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분쟁을 방치하는 데서 훨씬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못 받은 상태였는데 그 변호사 비용이 아까워서 소송을 안 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시효가 지나가거나 그다음에 그 채무자가 뭐 회생 파산을 한다. 뭐 이러면은 한 번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그런 부분을 변호사와 이제 상담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꼭 소송을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거기에 많은 법적 조치나 지금 최소한 자기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용은 솔직히 예전보다 많이 싸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예전보다. 네. 예, 제가 전년차 진짜, 15년 전보다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5년 차 물가 상승률도 있을 텐데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변호사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혹시 낮아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제가 변호사 처음 됐을 때 제 변호사 번호가 13,000 번호입니다. 번호대가. 그러니까 한 4, 50년 동안 13,000명밖에 변호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15년 지났는데 4만 명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로스쿨이 생기면서 변호사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예전에는 그런 암묵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500만 원 이하로는 안 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거에 이제 붕괴되고 이제 그렇게 예, 됐구나. 이제 많아지니까 좀 낮춰지는 경향이 있죠. 아, 근데 지킬 거는 저희는 네. 꼭 지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뭐 시청자분들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네,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번 의뢰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미 챗GPT로 한번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나요? 이렇게 하는 분명히 고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좀 그런 대처를 하는 분들 거죠?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 상담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이제 이렇게 본인 사건을 이렇게 의뢰해 왔다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지금은 챗GPT 이제 AI에서 이제 그 답변 들고 이게 오시는데 네. 제가 보면은 이제 맞는 경우도 있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알죠. 이게 맞는 답변인지 틀린 답변인지를 아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주로 이제 인터넷에 있는 글은 일반론입니다. 일반론이니까 자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하고 그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이제 다른데 마치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이제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최악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변호사랑 상담을 하면서 자기 사실관계, 그다음에 증거 이런 부분을 직접 상담해봐야 이제 자기의 처지 앞으로 어떻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인터넷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이게 맞냐고 챗GPT에 물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거 다 오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류되는 내용들이 챗GPT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AI가 이제 변호사한테 이제 뭐 안 좋다 이런 얘기 좀 주위에서 많이 하시는데 저도 AI를 사용합니다. 근데 오히려 전문가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AI가 전문가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그게 AI가 나온 결과물이 맞냐 틀리냐 구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아니까 이 내용은 빼고 저 내용은 하고 이게 리서치하는 그 시간이 대폭 줄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AI가. 네, 예. 이해했습니다. 예. 실질적인 거는 대체할 수 예, 저희는- 없지만 겉다리 그렇죠. 보조. 너 이 자료 조사해봐. AI 보고. 그럼 예전에는 저희가 막 찾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AI한테 맡기면 그 자료를 쭉 파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딱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우리 그 강덕한 변호사님께서 5년 후 비전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주로 매출이 그러니까 소송 이게 뭐 저희 업계에서는 굴뚝이라고 하죠. 굴뚝 산업, 제조업 같은 소송하는 그 수입료가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자문료, 그러니까 정기적 구독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적은데 제가 자문하는 회사가 지금 몇 개 되지만 그게 한 20곳 이상 만들어서 자문료가 이제 소송 수입료보다 더 많이 매출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게 제 목표고 그게 뭐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것도 그런
홍보 활동의 일종이고 네. 영업 활동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처음 지금 하는 겁니다. 네네네.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네. 지금 저를 한번 써보시면 계속 쓰게 될 겁니다.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5년 후 비전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강덕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시청자님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사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강덕한 변호사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로드 워커 전영산 대표였습니다. 이렇게 촬영해 주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